부울경 세 후보를 저도 개인적으로 다 만나봤는데 네. 그 세 분의 공통 분모를 생각을 해보니까 전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세 분을 더 착한 브라더스라고 부르고 싶다. 네. 사실 김상욱 의원 만나보면 얼마나 심성이 맑고 곱습니까? 네. 김경수 지사 정말로 기자들 중에서 김경수 지사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인간적으로 네. 매력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것들이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도 현지에서도 하나하나 발현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보면은 이제 부산에 있는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두말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심성 좋은 후보들이 또 후보라는 명패를 달고 뛰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분들 다 둥글둥글하고 선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제일 뾰족한 데서 싸우고 있어요. 그분들은 A라고 분류법에 따르면요. 사실은 질 수도 있는데 지면 끝장나는데 가서 있는 거잖아요. 사지죠, 사지. 어려운 예. 선거하고 계신 분들. 제가 영남 돌아다녀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잘 되는데 가고 싶지, 저도. 맞아요. 근데 거기다 동지들 고생하니까 손 하나 보태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선명성이 부족하죠. 그 무슨 그 분류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선명성이 부족해요. 왜? 선명하게 하면 지는데 뭐. 거기서. 표를 못 갖고 오죠.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민주당에 해당이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민주당이 그분들은 노무현 대통령 길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둥글둥글해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위험한 험지에서 치고받고 있는 분들인데 왜 니네가 되게 최전선에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그런 것들이 불만이 사실은 있죠. 그런 거고 불만이 결국 있지. 부울경에서 출발한 열차가 지금 뭔가 대구 경북도 지나는 느낌인데 대구 경북의 후보군으로 여러 사람들이 사실 거명이 되다가 한동안 네. 이제 침체가 돼 있다가 네. 다시 이제 김부겸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네. 이번에 영남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놀란 게 어느 후보랑 1대1로 붙어도 이긴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치르기에 특히 영남 지역에서 너무 좋은 구조적 환경이 있다. 그게 이제 대통령님의 그렇죠. 지지율로 네네.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의 그 좋은 구조적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보수가 분열되고 있는 거죠. 분열되고 뭐 공천 관리 자체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중질환의 상황이 두 가지의 좋은 게 동시에 발동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장점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정부에 대한 그 여당 프리미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대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구에도 발전의 기회가 열리는구나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까지 좀 섞여 있는데 전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면만 좀 아쉬운 짚자면은 부분. 네. 저는 김부겸 전 총리의 저는 그 고민을 이해합니다. 왜냐면 정치를 떠났던 분이 지금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대안부재론 때문에 오시는 건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대구 영남 지역으로 가면 쇄빙선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에 계신 시민분들한테 변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도 좀 변화돼서 내려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내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변화를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좀 명분이 떨어지거든요. 거기다가 대구 시민들의 가장 큰 마음의 상처가 뭐냐면은 네임드 있는 정치인이 오기를 바라는데 오면은 대구의 단물만 쪽 빨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구가 발전이 안 됐다라는 생각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구에서 일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더라고 한다면은 저 김부겸 총리님께서 고민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가서 네. 윤어게인을 선택할 것이냐 뉴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냐를 대구 시민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가 너무 급한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좀 출마 여부를 놓고도 이거 한 3주째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식으로 좀 우왕좌왕 내지 시간 끌기 하지 그러니까 말고 좌고우면하는 네. 모습은 대구 시민들에게 변화를 촉구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건 좀 아쉽다. 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더 진정성이라든지 네. 한 표라도 더 갖고 오는 차원에서는 좋은 전략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론은 아니고 본론인데 살짝 길 수도 있는데 한 2분 3초 내로 괜찮습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처음에 김부겸 총리께서 대구에 도전했을 때 또 유시민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뭐 해야죠. 어떡합니까? 이건 역사니까요. 역사인데. 그 몇 년 동안 제일 고생했던 게 뭐냐면 니도 유시민처럼 도망갈 거지 이거였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알죠. 고향이 대구시. 네. 유시민 작가께서 나 대구에 출마한다 그러고 대구 남자 이 포스터 걸고 총선에 출마했었습니다. 네. 5월인가 총선에 출마했다가
좀 있다가 낙선하고 가버렸었어요. 아, 떠났구나. 그래서 군포에서 삼선하고 하는데 군포에 있으면 이길 수 있었던 그 김부겸 총리가 내려놓고 대구에 갔을 때 대구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니도 곧 갈까 아이가. 아, 그렇게 반응이 맞아요. 나왔구나. 12년도에 총선 도전할 때. 그래서 그 지난번에 대선 당시에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김부겸 총리에게 독하게 얘기했을 때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사실. 마음이 아프죠. 주변 그래서 사람들이 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냐. 당신 아. 싼 뭐를 치운다고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한테 라고 생각한 사람 많아요. 그렇구나. 이게 맥락 하나고요. 두 번째 맥락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총리가 출마했을 때 대구시장으로 나왔죠, 그 당시에. 지역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당아가 나와서 예산이 나오겠나 이랬어요.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그때 김부겸 총리께서 캠페인할 때 한 분 한 분한테 만나면서 뭐 아닙니다. 저는 보수 정당이랑도 얘기되고 보수 정권이랑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어떻게 한 분 한 분한테 설명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어떤 행사에서 같이 찍힌 사진을 프린트해서 맞아. 사진을 연수막이 걸었어. 기억납니다, 그게. 네. 이겨야 되니까. 나도 대구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득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했을 때 누가 총질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어요? 중앙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했어요. 아, 그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사람을 상대로. 이해는 하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랑 전선 그었으니까. 박근혜랑 뭐 하냐? 저게 민주당 후보 맞냐? 이거 부역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에서 공격했어요. 너무 기시감 느껴지는 근데 현상이다, 진짜. 예. 그래서 그 중앙 분들은 모르는데 영남 선거하면 그 사람들 영혼의 상처가 패여요, 진짜로. 그게 지역에서는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당 욕하는데 정치인이 어떻게 그 지역 유권자가 그런다고 해서 같이 정당 욕하겠어요. 민주당이 잘할 끼라에 이러고 마는 거지. 우리 당 망할 거라고 같이 못해요. 근데 중앙에서는 또 대구를 욕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그 선거에 나간 사람이 유권자를 욕합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선거 끝나고 낙선하잖아요. 그냥 고립돼 있어요. 중앙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뭐라 그러고 그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지역대로 뭐라 또 하고 욕먹고. 그러고 이게 있어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말하는 거예요. 당에 전폭적으로 지원해라. 전제 조건을 더는 헛소리 거다.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때처럼 헛소리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위 민주당의 선명한 분들이 얘기하는 그 검찰 개혁 이런 거 있잖아요. 비판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요. 정확히 따져는 봐야 됩니다. 이게 정부한 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뭐 수박이 내 머리 난리잖아요. 그럼 대구시장 선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직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모들이 모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빨리 준비해서 빨리 출마하면 좋은데 이미 그 현직에서 현실적으로 물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인적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너무 높기 때문에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해서 패키지로 좀 같이 조율해서 가야 된다. 요 세 개 때문에 늦어지는. 아니 아, 들어보니까 저는 맞는 말이에요. 저는 네. 듣다 보니까 좀 약간 감동이 좀 밀려오는 그러니까, 게 네. 사실은 네. 들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포지션 자체가 PK 출신에서 중앙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삼선해도 되는데 그 배지를 내려놓고 부산에 출마했다 떨어지신 분 아닙니까? 네. 똑같은 고초를 겪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건 김부겸 총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변화에 대한 얘기는 민주당 안에 대구 지역에 연고 없는 분 별로 그러니까 있는 분 있어요. 네. 많아요. 아니 그럼요. 제 머릿속에도 있습니다. 지금 네. 대구 출신인데도 재선, 3선, 4선, 5선 하는 분들 네. 많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네. 그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다 수도권으로 가죠. 그쵸. 수도권으로 가든지 본인이 빛나는 쪽으로 가지.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어려운 영남, 민주당 깃발 두고 영남에 가가지고 한 표 한 표 호소하면서 양쪽에서 공격받는 그걸 감수하는 거. 그러면서 정치 발전과 네.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이루는 게 노무현 정신 아닌가요? 근데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을 검찰 개혁 안에 내 주장을 강화하는 데에는 갖다 써요. 그리고 보고는 해요. 그쵸. 야, 뼈 아프다 요즘. 아니 그건 맞아요.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걸어갔던 3당 합당 때 이 있습니다를 하면서 10년 동안 야인으로 걸었던 그 소신 네. 그리고 자기의 배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산에 내려가서 그때 바보 노무현 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네. 다 바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이득되는 대로 안 해? 여의도 정치인들은 다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네. 국민들의 삶을 내팽겨 쳐놓는데 끝까지 명분 얘기하고 끝까지 가치 얘기하고 끝까지 부산에서도 콩이고 광주에서도 콩이고 그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민주당 안에도 대구가 고향이신 분들 뭐 너무 이 얘기를 뾰족하게 듣지 마시고 정말 당에서 3선, 4선, 5선, 6선 그렇게 대접받고 했으면
본인이 대구에 그렇게 출마자가 없다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가면은 그 감동 아닙니까? 그 당선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너무나 감동적이죠. 아니 당선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 본다고요. 네. 근데 그거 안 되니까 김부겸 총리가 정계 은퇴를 했는데 그 수모를 겪으신 분이 또 참모들 모아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 이 현상이 맞아요. 저는 민주당의 변화가 지금 네. 좀 없다고 전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신인규 대표님께서 한 말에 대한 보론이고 앵커께서 처음에 질문하셨던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서 대답을 짧게 드리면 그 국민의힘 패널들이 지금 저희 민주당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 국민의 패널들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준다. 뭐라고 하냐면은 같이 나온 패널들 중에 이제 장동혁계라고 불리는 분들 네. 대구는 저러다가도 보수의 심장이라서 결국 우리 찍어 주실 겁니다. 이러거든요. 야, 밑에서 그 얘기할 때마다 표가 100%씩 날아가요. 야, 니네가 그럴 것 뭐- 같아. 네. 내가 뭔데 우리한테 무슨 뭐 표맞게 났냐 이렇게 되거든요. 김부겸 총리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 장관 할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발원지가 신천지라고 해서 대구였지 않습니까? 전 국민적으로 대구를 욕했어요. 야, 저뭐 발원지다 옮겨왔다 기타 그 등등의 구구다, 여러 가지 민폐다. 마타도로. 네. 예. 근데 그렇다고 대구 사람들이 우리 안 찍는다고 뭐 우리가 그거 그냥 냅두면 되겠습니까? 이를테면은 60대 70대 노인들 우리 별로 안 찍잖아요. 우리 안 찍으니까 노인 정책 안 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을 한 조 단위로 대구에 퍼붓는데 그때 그 과정을 뚫으려고 엄청 고생했어요. 왜냐면 국민적인 그 분위기가 대구가 뭘 잘했다고 예산 줘야 되냐? 미운 놈한테 왜 떡을 주냐? 예를 들면 예. 야, 네 지역구라고 지금 예산 주는 거냐? 그게 아니지. 그 코로나 막으려면 예산이 필요했던 거. 더 필요한 거지. 네. 욕 먹고 조단위 예산을 틀어 부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총선이 옵니다. 그 수성갑이거든요. 김부겸 총리 2020년 말하는 예, 거예요. 지역구가 그 수성을 지역에 있던 조영 의원을 빼서 수성갑에 자기 공천을 합니다. 아, 국민의힘이. 그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그 선거가 네거티브가 없어요. 서로 그냥 말을 안 해요. 서로 상대방을 왜 김부겸 총리 네거티브 하면은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김부겸 총리가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180석 하던 선거에서 주호영의 그 자기 공천에 한 거라서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그때는 국민의힘 생각보다 정교했네. 대구 네. 시민들이 부채의식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부채의식이 네.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막 걷다 대고 막 대구는 결국 우리 밀어줄 겁니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헛소리 삑삑해다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우리 같은 맥주 하는 사람이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이 앉아서 대구는 그래도 니네가 안 돼 이러잖아요. 표가 100표씩 날라가요 진짜로.